다음 그림도 한번 보면서 영상 디자인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에 느끼는 거는 일단 주조색과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눈에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화면에 주된 컬러를 옐로우로 가고 시선을 끌어내야 되는 부분에 블랙을 써서 블랙과 옐로우의 그 대비를 이용해서 시선을 끌어내고 소재들의 점적 요소, 선적 요소, 면적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그 시선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배치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큰 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화면 전반에 어떤 원에 대한 분할로 질서를 좀 부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과감하고 감각 있는 학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들이 막 올라와요. 네, 이거 한번 대답하고 신하은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성적도 같이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신하은 그리고 또 뭐 고3 그 Y봉초이님 고3이 그린 건가요? 고3이 그린 거 맞고요. 이제 고3 학생이 합격한 경우인데 이 친구의 성적대는 솔직히 높지 않아요. 100분위로 따졌을 때에는 70 한 3% 정도였는데 이 친구는 건대에 나군도 같이 썼어요. 네. 가군에서 영상도 쓰고 나군에서는 건대 의상을 쓰고 다군에서는 동독을 썼었는데 우선은 영상 디자인과는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대 나군은 안타깝게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군은 합격을 해서 2관왕을 했던 친구로 기억을 합니다. 최지인 님이 또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주셨어요. 정시에서 탑뷰나 특수한 구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특수하다. 이게 단어에 좀 차이일 수가 있는데 근데 편하게 생각하면 특수하다라는 건 없어요. 결국에는 탑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도적으로는 일반화된 건데 시점의 특이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점의 특이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트만 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성적 특징을 뭔가 이렇게 좀 패턴화 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려야 된다라고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무언가에 제시된 소재의 특성을 잘 보이는 쪽.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출제 위도하고 그것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점수에도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탑뷰를 통해 가지고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땐 과감하게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뭐 이걸 딱 국한 지어 가지고 탑뷰는 잘 먹혀. 아니면은 뭐는 안 먹혀. 이렇게 위험해요. 하시는 순간 패턴으로 뭔가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다양성을 뭔가 하지 못한다라는 뭔가 틀에 갇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빈빈님이 또 이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탑뷰는 어떤 사물이 나왔을 때 쓰기 용이할까요? 이거는 규 선생님이 한번 또 전문가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문가시죠 이거? 네. 뭐 학생들한테 다양한 구도를 사용하게끔 얘기를 하는데 뭐 사용이라기보다는 저는 문제를 입시장 가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먼저 생각나는 어떤 그림이나 뭐 어떤 뭐 특정한 패턴이나 이런 거에 대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재를 처음부터 분석하고 소재 특징을 찾고 그 특징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썸네일을 통해서 다양성을 좀 내가 충분히 찾아본 다음에 거기서 이 소재들을 내가 제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컨셉이 잡히면 그 컨셉에 맞게 탑뷰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로우 앵글, 하이 앵글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앵글을 선택을 하는 게 맞겠다,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 싶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조건 이거는 돼, 안 돼. 뭐 좋아, 나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마시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앵글을 평상시부터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피에로 델님도 질문을 주셨네요. 단순 도형의 형태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뷰가 탑뷰면 쓰는 거겠죠. 맞죠?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인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평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도형의 형상이 조형에서도 형상적인 부분이 더 도드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드러날 수 있게 한다라던가 혹은 조색이나 배색에서 조금 더 차이를 내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너무 높이감이나 깊이감이 부족한 소재들 많이 나왔다면
거기서는 좀 중첩이나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로 위에 아래라는 이 높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찾아줄 수 있는 연습들을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빈빈민이 또 길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예전에 만화경은 분해가 가능하지 않았나요? 왜 요번에는 완성품으로만 표현하라고 하셨을까요? 교수님의 위도는 뭘까요? 아, 정말 이거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예, 요 질문은 또 지혜 선생님이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교수님의 의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굳이 만화경이 아닌 그냥 반사가 되는 거울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만화경이라는 것들은 상이 각도에 의해서 서로 반사가 서로 돼서 형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조합들도 생기고 군집도 생기고 다각형들의 면이 군집이 생김으로써 인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형상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을 준 게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분해를 해서 쓰게 되면 그 각도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면 규칙적인 어떤 조형의 변화를 하기엔 오히려 어렵겠죠. 그럼 만화경이 아닌 그냥 거울을 준 것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화경이라는 걸 통해서 상들이 각도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들, 그걸 한번 관찰하는 걸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그때 나왔던 만화경하고의 구조가 달라요. 그건 그렇죠. 그때는 맞아요. 원통이었어요. 네. 그때는 원통에 거울 세 장을 넣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해서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네. 말 그대로 만화경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만화경은 맞는데 분명히 이제 프리즘 형태의 모습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의 뭔가 각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고 했던 부분인 건데 이제 그때는 분해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건대 같은 경우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건에서 분명히 그걸로 조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치는 현상을 그리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각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형상적인 변화들이나 관찰을 한번 보겠다. 그걸 주안점으로 삼겠다라고 의도를 좀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건대 리빙 같은 경우는 표현력을 항상 보려고 하는 소재를 항상 같이 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질문 뭐 조건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패턴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뭔가 끊임없이 묻고 있는데 이번 문제도 건대 같은 경우는 각 까밸류스의 어떻게 보면 평가 주안점을 꼭 좀 이렇게 지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가의 주안점을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다음 그림이 있는데요. 네. 다음 그림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림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합격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시험 전에 이제 가군 치고 나서 가군을 커뮤니케이션을 쳤던 친구거든요. 그것도 이제 합격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제발 자연물 중에서 꽃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화려하고 예쁘게 그리는 거가 오히려 더 어렵다. 본인은 깔끔한 여학생인가요? 예, 여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그리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보는 건 좋은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징징대다고 갔는데 이제 돌아오자마자 일단 한참을 웃고 제한장을 시켜봤어요. 근데 결국은 꽃을 거꾸로 집어넣었구나 이러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에요. 고3이었고요. 네, 표현력이 괜찮은 친구예요. 네, 갱갱님이 얘기해 주셨죠. 표현력이 대단 재수생이 합격한 건가요? 아닙니다. 고3이었고요. 네, 현역이었고요. 네, 실기 경력이 한 3년 정도 딱 되게 열심히 그냥 꾸준히 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중요하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잘 대입한 경우인데요. 네, 고3이에요. 인공물이랑 자연물이 건대에서 나올 수 있다. 근데 인공물과 자연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인공물은 조금 더 인공물다운 조합으로 예를 들면 여기선 적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쌓는 방식을 통해서 좀 보여주자. 그리고 자연물은 주어진 자연물 특유의 유기적인 형상. 분명히 자연물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각자 특유의. 그래서 그 자연물 특유의 유기적인 형상의 맛을 조금 더 살려서 좀 조화롭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 특징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관찰이라는 얘기가 엄청 오늘 많이 나왔죠. 만화경이 특히 나오면서 더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수업을 하다 보면 저만 느낀 건지 오늘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관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마치 관찰 일지를 그린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관찰과 연출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면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직전의 합격생의 그림도 그렇고 만화경 삼각형의 내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상의 형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만화경이기 때문에 이 반사체의 거울이 이 각도로 있을 때 상이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특징만 잡아서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게 그 연출을 해내는 것들이 우리는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준비되신 분들 얘기해 주시죠. 뭐 일단 제가 또 먼저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문제에 저는 건대는 항상 뭐 물론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건대는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문제에 보면 기능적 특질, 특성, 뭐 형태적 특성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학생들이 이제 긴장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을 놓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서 생각나는 어떤 컨셉들을 화면에 잘 보여주는 것이 건대 문제의 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장 가시면 올해도 입시장을 가시면 문제를 충분히 너무 빠르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문제를 읽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어진 소재들의 특질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방향을 잡아 나가셔도 뭐 시간 내에 충분히 완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과감한 스케일감이 아주 눈에 들어와요. 다만 무조건 크게 그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스케일로 화면에 어떤 방향성과 짜임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선이 다시 한번 또 집중될 수 있는 팽이를 다시 한번 올리고 거기에 스티커가 가지고 있는 색상적 특질과 뭐 특히 이제 빨대에 있는 그 스트라이프 구조의 어떤 복잡성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그 포인트적인 어떤 팽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리고 이제 이 스티커들이 어디에 붙어 있기도 하고 각도도 좀 다양하고 네. 또 이렇게 하늘하늘한 이 특성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문제를 굉장히 잘 읽었다 그리고 문제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신 것부터 좀 풀어볼게요. 예. 성적은 몇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친구 성적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 동독점수 333 기준으로 했을 때 72%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삼관왕이에요. 이제 가군의 서울여대를 붙고요. 이제 나군의 건대 리빙을 붙고, 위상을 붙고, 그리고 이제 다군의 동덕을 붙은 삼관왕인 친구인데, 장점으로 얘기를 들으셨던 것 중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움직임이라는 내용을 상당히 집중을 해서 화두로 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잔상 같은 것들을 놓지 않았지만,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죠. 하나의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스티커가 이제 뭐 회전에 의해서 뭔가를 멀리 떨어져 나가는 배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회전감도 느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감도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의도된 거구나 그리고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요. 뭐 오릭스 K? 예, 건대 길이 스타일이 조금 바뀌는 느낌이네요. 어떤 의견 있으신지 쌤들 생각을 듣고 싶네요. 이 부분은 저는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바뀌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예, 저도 아니에요. 진화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발전시키면서 유지 보완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바뀐다라는 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실기제도가 바뀐다거나 유형이 바뀌는 건데 지금 기초 디자인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변격적으로 바뀌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화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진화는 변형 상관없고 건국대학교가 지금 이 기초 디자인을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해서 지금 가는 과정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를 거듭하면서 아무래도 학생들을 뽑고 그 학생들을 수업을 해보고 입시 결과를 보면서
이제 보완점들을 찾는 거죠. 조금 더 원하는 학생들, 뭐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이 들어있는 문제 유형이나 어떤 소재나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건대는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네. 연구도 많이 하고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 입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많은 때문에 유형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좀 더 보완책이나 다양성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 보셔야지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를 건대는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스타일로 딱 국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뭐 마지막에 질문 주신 내용에서 좀 이어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건대 같은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디자인을 만들어낸 학교죠. 기초 디자인을 만들어낸 학교인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의상 디자인학과, 영상 디자인학과, 그리고 그 리빙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군의 그 영상 디자인학과는 가군에 남고, 그 다음에 리빙 디자인과고, 그 다음에 의상 디자인학과는 나군에 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커디산디가 가게 되면서 4개의 과로 이제 건대가 구성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번 주에 그 건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4개의 과가 어떻게 보면 한 과 한 군으로 몰리게 되면서 경쟁률의 분산은 분명히 있을 거라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기호에 맞는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과로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면서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저는 높아졌다라고 좀 이게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건대라는 학교가 기초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에게 누구나의 워너비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대에 대한 기준을 잘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신다라면은 건대에 대한 합격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소개드렸던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절대치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장 가서 펼쳤느냐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풍성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건대를 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좀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정규적으로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방송,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지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공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희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여러 가지